올해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은요, 기본적인 기능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검번호가 만약 1, 2, 3, 4, 5, 6, 7, 8 같으면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한글은 한글대로 저장되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알아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감독관이 10분 지났으니까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시험 보기 위해서 이정민이라고 이름을 등록했는데 답안을 저장할 때는 이 한 칸 띄고 정민을 썼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한 칸 띄고 정민을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제가 저장을 잘못했는데 이름을 처음에 잘못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접수하는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출석부에는 분명히 류씨라고 되어 있는데 유라고 모르고 입력을 하는 경우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럼 회원 가입이 만약에 유씨면 유라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름을 잘못 쓰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분이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왜 남의 성을 고쳤느냐 하고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등록된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시험을 보시고 출석도 수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본부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수정이 돼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수정이 안 된대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가서 뭐가 좀 불편하면 무조건 감독관을 부르시면 감독관이 다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래 한글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험 시작하면 F7번 눌러서 좌우상하 여백 설정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도 그대로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맞추는 과정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 버튼 눌러서 파워포인트 2010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가면 여기에 파워포인트 2010이라고 있고 바탕화면에 있으면 그냥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그렇죠?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가 처음 실행할 때 화면이에요. 이대로 시험 보지 않는다. 뭐부터 바꿔야 된다? 여기 슬라이드 크기를 먼저 바꿔야 돼요. 바꾸고 나서 그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보시면 디자인 홈 삽입 디자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러면 4:3 비율이 아니라 16:9도 아니고 A4 용지 사이즈로 하라. A4 용지 이렇게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약간 넓어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파워포인트 우리 저장한 대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바탕화면에 혹시 파워포인트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시작 모든 프로그램, 시작도는 바로 위에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누르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폴더를 가보시면은 거기 엑셀 2010, 뭐 파워포인트 2010 하고 밑에 2010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본래 이 엑셀 파워포인트는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안 생겨요. 원래가 한글 2010은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는 애고 엑셀 파워포인트 안 생겨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도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당사자라는 아이콘을 빼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하시던 분은 시험장에 갔더니 웬걸 이 아이콘이 없는 거야. 아이콘이 없으면 감독관님 파워포인트가 없는데요 그래. 그럼 감독관이 뭐라 그러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온단 말이야. 못 찾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있으면 편한데 원래 없는 애잖아. 없는 애니까 한글에 있는 애니까 상관이 없는데 파워포인트는 없는 애거든 본래. 시작 모든 프로그램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가서 파워포인트 2010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2007 쓰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되게 똑같아요. 파워포인트 2007하고 2010하고 똑같아요. 화면이. 여기 삽입에 가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거 외에는 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2013이나 2016을 쓰시는 분들은 메뉴 구조가 약간 달라요. 아니 메뉴는 똑같은데 얘가 처음부터 넓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페이지 설정에 얘가 16되고 이렇게 넓게 나와요. 2013 같은 경우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A4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2013은 이 페이지 설정이 요 왼쪽에 있지 않고 저 오른쪽 끝에 있어요. 메뉴 순서가 달라. 왼쪽에 있다 그랬는데 못 찾아.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한글 같으면 뭘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렸죠. 대화 상자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뭐가 열리는데 파워포인트 2010, 엑셀 2010 얘들은 열리는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2013은 열리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 열렸을 때 메뉴 구조도 달라요. 2013은. 그게 애매해요. 근데 불편한 점은 뭐냐면 되게 2013이 깔려있는 집에 2010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안 깔려요. 상위 버전이 깔려있으면 하위 버전이 못 들어가. 2010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2007이나 2010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윗버전을 설치하면 같이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2013 쓰시는 분들은 2013을 당분간 쓰세요. 댁에서. 노트북 쓰시는 분 같으면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릴 텐데 데스크탑은 또 갖고 오시기 힘들잖아. 부피도 있고. 가져오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는데 못 가져오시면 있는 대로 일단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4 용지로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몇 장이 필요하냐면 6장이 필요해요. 6장 화면이 6개가 필요하거든요. 이 6개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지금처럼 구조가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새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새 슬라이드에 가셔가지고 제목 및 내용 나머지도 다 제목 및 내용이에요. 6개가 다 제목 및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목 슬라이드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부터는 다 제목 및 내용이라는 거로 통일시키시면 돼요. 간혹 책에 보면은 1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에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 지금 이거고요. 두 번째는 목차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이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표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차트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고, 여섯 번째는 도형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슬라이드로 다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은요, 파워포인트 닫고 모든 프로그램 오피스 파워포인트 2010 실행하면 제일 먼저 가면 감독관이 저장부터 하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저장 버튼 누르셔갖고 저장하시면 되고, 저장이 됐다는 전제하에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뭘 누른다? A4 용지로 맞춘다. 그리고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누르는데, 이거 밑에 거 안 누르셔도 되고요. 위에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 슬라이드에 가면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누르면 골라서 쓰는 거고요. 얘를 안 고르고 무조건 그냥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면 두 번째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을 쓸 수 있는 요 구조를 몇 개를 만든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 추가하면 2번부터 6번까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수월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지에는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지는 작년도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본다 그러면은요,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1번은 이렇게 만들어요. 1번 이상한 도형이 2개가 있어요. 피아노 그림이 끼어 들어가 있고요. 피아노 그림이 들어있고, 그렇죠? 피아노 건반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영어가 써 있는데, 영어가 지금 약간 V자처럼 돼 있나요? 이렇게 꺾여 있나요? 근데 이 2번에 관한 워드아트 설명이 어떤 구조인지는 설명을 안 해놨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어떤 모양이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목을 쓰고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3번 슬라이드, 4번, 5번, 6번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얘도 클릭하면 얘가 5번 슬라이드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거는 거죠. 하이퍼링크. 우리 하이퍼링크는 한글에서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시면 돼요. 이때 그림을 가져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림을 자를 거예요. 그림을 자를 거야. 그 다음에 밑에도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림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림이 들어가 있고, 여기 번호가 들어있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서부터 4번, 5번, 6번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영문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말이 들어가고, 여기 동영상이 들어가고. 동영상 들어가는 거 우리 처음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가 들어가요. 얘가 표예요. 요게 표고, 여기는 도형이 2개씩 들어가 있대요. 보시면 직사각형 도형하고 육각형 도형이 겹쳤어요. 여기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둘, 3개예요. 그러니까 도형이, 여기는 똑같은 도형이 3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도형이 2개짜리가 3세트 들어가고. 복사해서 붙이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래프입니다. 차트를 만들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6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많은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한글처럼 글자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런 도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프 요소가. 그러니까 문제는 요 도형이 어디인지 알아야 빨리 찾아서 그리겠죠. 그렇겠죠. 예.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 도형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나마 제가 시험 볼 그 시절보다는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도형이 지금 2세트잖아요. 2세트? 1번, 2번 2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시험 볼 때 3세트 들어가 있었어요. 더 빡빡하게. 꾸겨 넣는 것도 어려워. 지금이야 널널하게 만들어놨죠. 이제 그런 거. 특히 요 도형은, 여기 요 도형은 요거 이렇게 뭐 약간 꼬리치듯이 이렇게 올라간 요 도형은 일반 도형에는 안 보이고 변형을 시켜야 돼요. 변형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고. 여기는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 ITQ 자격증 파워포인트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실무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다. 근데 어차피 시험이니까 시험 위주로만 공부할 거고 이렇게. 예.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500점 만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500점 만점인데 첫 번째 요거 얘를 만드는데 몇 점을 주냐면 40점을 줘요. 되게 조금 주죠.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가 60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만들면 100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스터라는 걸 할 거예요. 마스터를 하면 60점을 줘요. 요 마스터까지 하면 160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서부터는 제목은 쓸 거란 말이야. 제목을 딸랑딸랑 쓰고 나면 10점 해서 40점을 더 줘요. 그러면 2개 슬라이드만 완성해도 합격을 해요.
2개 슬라이드만 완성해도 합격을 하고,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는 꾸며가면 점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점수 따기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쉬운 문제가, 쉬운 자격증이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신에 이제 눈이 바빠요. 눈이 어디에 뭐가 이제 빨리빨리 외워야 되니까 그게 조금 벅찰 수도 있겠지만은 한글보다는 쉽다. 한글보다는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에 가셔서,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슬라이드라는 말을 해요. 슬라이드. 여러분들 과거에 시정학실에서 환등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환등기. 그 화면 하나씩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과거에는 파워포인트로 발표로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요. 카메라. 왜냐면 이 빔 프로젝트가 비싸요. 천장에 매달린 빔 프로젝트가 지금은 뭐 한 1,200만 원이면 한다 그러지만 초창기에는 저게 한 1,500만 원 했거든요. 그리고 저게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 뭐더라? 뭐 하여튼 기구가 있었는데 투명 비닐에다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어요.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에서 OHP라고 있었어. 교회 가면 이 뭐 찬송가 이런 가사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비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자 써가지고 매직으로 써가지고 띄우면 화면에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 필름 가지고도 작업을 해서 환등기로도 보여줬었고, 그러다가 이제 빔 프로젝트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걸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한글은 위에서 아래로 세로 문서를 주로 만들지만 파워포인트 세로 문서도 만들어요. 얘도 여기 가면 디자인에 가면 얘를 세로 그럼 세로가 되고 가로 그럼 가로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세로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교재를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얘를 배포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걸 프린터로 인쇄해서 가져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가로 화면에 맞춰서, 이 가로 화면에 맞춰서 발표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자, 12쪽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수검자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거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3쪽. 그래서 시작 버튼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가서 파워포인트 2010을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열리면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눌러 가지고 뭐로 한다? A4 용지로 바꾼다 라는 거. 이거 안 바꾸면 감점이에요. 얼마 감점? 지시사항 불이해잖아. 제일 앞부분에 있는데 그럼 감점이 커요. 그걸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 5개가 더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뭐로 만들고, 세 번째 슬라이드는 뭐로 만들고, 네 번째 슬라이드는 뭐로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책 한번 보세요. 어떤 슬라이드는 제목만 이렇게 만들래, 이렇게 이거로 만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컨텐츠 2개 이거로 하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제목 및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불편하고, 보세요. 6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은 있는데 이 글자 쓰는 날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 지우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아, 그럼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쉬운 것 같은데 마스터라는 작업할 때 불편해요. 마스터가 여러분들 하실 때 되게 헷갈려 하셔요. 마스터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제목 및 내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수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뭐 합니까? 이제 파일에 가서 저장하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문서 안에다가 ITQ 폴더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수검 번호 빼기 각자 이름을 저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굳이 저장 안 하셔도 되고. 네. 먼저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1번 슬라이드를 꾸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번 슬라이드를 꾸밀 건데 여기 1 제목 입력하세요, 부제목 입력하세요라는 두 칸이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컨트롤 A 누르라고 써 있는데 컨트롤 A 전체 선택.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 한글에서 어떤 도형 선택하려 그러면 도형을 여러 개 블럭 잡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 도형을 하나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체 선택이라는 거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 했었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그냥 드래그하면 블럭 안에 다 잡혀요. 오히려 수월해요. 그리고 치우세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있죠. 아예 처음부터 빈 화면을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빈 화면을 만들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규정이. 대신에 요 부분은 지운다는 것 뿐이에요. 안 지워도 답은 되는데 내가 불편해. 작업하기가 불편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 위에 보면 ABC 주식회사라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왼쪽 위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 위에 있을 수 있고 왼쪽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문제지에서 위치가 대략 위에 있으면 왼쪽 위에 이렇게 놓으면 거기다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형을 먼저 편집하래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저기는 ABC 주식회사 먼저 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영어로 되어 있는 워드 아트, 글맵시라고 불리우는 워드 아트를 먼저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지시사항이 1, 2, 3, 4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안 까먹지. 그러면 1번 그림이 두 개예요. 피아노 건반 그림이 큰 게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하나를 완성해서 복제하면 돼요. 복제해갖고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삽입 가보세요. 삽입. 도형이라고 있죠? 홈에도 있긴 있어요. 홈에도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홈에도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도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다 삽입하는 기능이니까 이 안에 도형이 굉장히 많죠. 한번 보세요. 한글 2010에서는 네모, 원, 선 그런 거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얘는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그러니까 못 외우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도형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도형에 있는 이 도형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요렇게 생긴 도형은 없다더라. 이렇게 생긴 도형은 없어요.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하려면 이와 비슷한 도형을 찾아야 돼요. 이와 비슷한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도형을 찾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20페이지 한번 그림 보세요. 20페이지. 이게 지금 피아노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그려지지 않지 않고 그게 그냥 선만 그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선만.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러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뭐 단풍잎파리 같이 생긴 은행잎파리처럼 생긴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도형이 여기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떤 도형인지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있어요. 순서도에 가보시면 순서도 여기에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 도형, 순서도에 가보시면 제일 끄트머리에 순서도에 이런 게 있어요. 화면 표시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있걸랑요. 이 화면 표시라는 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모니터의 화면에 어떤 내용을 전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가. 얘를 여기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하고 쓰면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화면에 표시하는 뜻이구나 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기능은 시험에 안 내니까 얘를 요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와요. 여기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 크기를 조절하시던 이렇게 크던 작던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18페이지처럼 은행 이파리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자,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컴퓨터는 무조건 개체를 선택한다. 그럼 한글 2010처럼 별도의 메뉴가 떠요. 별도의 메뉴가 뜨는데 재미난 거는 얘를 처음부터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메뉴로 아예 열려요. 한글 2010에서는 어떤 거를 더블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왔죠. 별도의 창이 하나 열렸어요. 표를 더블 클릭하면 표에 대한 속성이 나와서 창이 하나 떴는데, 얘는 더블 클릭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 메뉴가 열려요. 다른 메뉴가 열린다 할지라도 더블 클릭하면 다시 그 창으로 열려요. 해보셨어요? 네. 그 다음 왼쪽에 보면 또 다른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그릴 게 아니라 이 도형을 꾸밀 거 아닙니까? 꾸밀 때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거냐?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 도형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이 돼요. 내가 잘못 도형을 그렸네, 웃눈을 그렸네. 클릭하면 얘가 웃는 얼굴로 되는 거고요. 한글은 이게 안 돼요. 도형을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얘는 아, 도형을 잘못 그렸네? 그러면 아, 이 도형이었나? 그럼 그렇게 변해요. 색깔 내용 그대로 두고 유지하고 모양만 바뀌어요. 알아서 점점점점. 근데 지금은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점을 뜯어 고칠 거예요. 점. 이게 점편집이라 그래요. 점편집 한번 눌러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점, 이거는 지금 아까 꼬리가 요거잖아요. 여기가 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당기면 요렇게 삐져나와요. 앞으로 연필처럼. 얘를 안으로 좀 쓸고 들어가면 요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패크맨처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면 흉하니까 요렇게 정확히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보면 날개가 두 개가 있죠. 날개가 하얀색 점이 생긴 날개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이파리 부분이 뾰족하게 되죠.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뚱뚱한 게 돼요. 볼살 쭉 늘어난 거 마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 지금 요 그림처럼 앞에가 이렇게 날카롭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클릭 한번 하고, 드래그 안 하시고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요렇게 뭐가 날개 점이 생기는데, 이제 날개 점을 가지고 요렇게 당기면, 길어지면 이걸 이렇게 좀 당기면 모양새가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걸 이렇게 좀 당겨주면, 안으로 좀 당겨주면 요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똑같지는 않더라도 약간 비스무리 하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이상하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만들면 돼요. 연습하는 거니까. 자, 먼저 홈에도 도형이 있다 그랬어요. 삽입에도 도형이 있고요. 이 도형 중에 어떤 도형으로 그려야 제일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그걸 갖고 내가 점을 다 늘리고 빼고 땡기고 늘려도 돼요. 그럼 어려우니까 비스무리한 도형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순서도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얘가 그나마 비슷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요 왼쪽이 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거를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요런 모양을 돌려놓으면은 요렇게 좀 잡아 당기면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클릭하는 상태에서, 아니면 더블 클릭하면 아예 열린다 그랬죠, 메뉴판이. 이때 점점점 가셔서 점편집. 그러면 점편집을 누르면 점 모양이 나타나는데, 삼각형은 3개 점, 사각형은 4개 점, 얘는 육각형은 아니지만 약간 6개 점이 있어야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서 6개 점이 나오는 것 뿐이고요. 보세요. 얘를 잡아 당기면 요렇게 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좀 펼쳐 놓으면 볼따구가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점, 뾰족한 점을 지탱하고 있는 날개가 2개가 있는데, 포토샵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에. 그래서 이게 포토샵에서 나온 기능인데, 요렇게 당겨주면 여기가 뾰족한 모양새가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죠, 이쪽에는 요렇게 좀 당겨주면, 모양새가 약간 이파리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것만 해도 비슷해 보이네 뭐. 근데 그 하얀 네모는 사각은 어떨 때 나와요? 자, 보세요. 얘를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땡 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클릭하세요. 그리고 점점점 가서 점 편집을 눌러야만이 요렇게 빨간 테두리에 검은 점이 나타나고요. 그 검은 점을 클릭하면 하얀 날개가 달려있는, 선이 달려있는 하얀 점이 생겨요. 이때 이 하얀 점을 자세히 잘 보시면 안쪽으로 당기면 안쪽으로 온폭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모양처럼 돼 있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려우니까 쉬운 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삽입, 도형, 사각형을 대략 정사각형처럼 그려보세요. 직사각형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점편집을 연습해 봐야 되니까. 자,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점편집. 얘는 사각형이니까 점이 시꺼먼 게 4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중간에 마우스를 빨간 선에다 갖다 대면 요렇게 타켓처럼 생겨있는 얇은 십자가가 떠있고 안에 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클릭하면 움직여보세요. 그럼 점이 하나 생겨요. 이때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클릭한 상태에서 당겨보시면 점이 생성이 돼요. 이 모양새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각형이었는데 뭐 팔각형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날개를 이용하면 요렇게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야릇하게 괴상망측하게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이거 시험에 내면 울겠지. 이렇게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연습이니까 마음대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서 잘 만드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을 빼고 싶으면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잠깐만. 점을 드래그 하면 되고요. 점을 추가할 수 있고, 예, 여기에서 점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점을 삭제하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연동이 되는 거지. 뭐 오징어가 됐네, 완전히. 예. 클릭하고 조절점, 앵커 조절점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허리가 날려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요 사이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누르면 점이 추가가 되고요. 점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빼낼 수도 있고, 이렇게 빼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뭐 이상한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냥 연습해 보는 겁니다. 막 망쳐가면서.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보시면 어떤 도형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비슷한 도형이 있으면 그거로 그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모양을 이렇게 해서 돌려놓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양이 한 요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전편집에 가서 이렇게 뾰족하게 좀 빼내고 나서 얘를 좀 이렇게 이제 은행 니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좀 당겨주면,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당겨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잠깐만, 이 안으로 당겨야 되나? 얘가 좀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좀 당겨주고. 망쳤다. 다시 얘를 밖으로 빼내고, 이렇게 빼내고. 볼따구가 이제 하관이 큰 거죠. 하관이 큰 거지. 그리고 나서 얘를 좀 이렇게 쓱 당기면 부채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좀 안으로 좀 당겨주면, 똑같이 안 하면 어때? 그렇지, 여기 이렇게 좀 당겨주면 되지, 뭐, 이렇게. 됐네. 모자에다 턱끈 달아놓은 것마냥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야 되잖아요. 피아노 그림은 더블 클릭을 해서 도형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그림으로 채우면 되죠. 한글보다 파워포인트가 직관적입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메뉴가 뜨고요. 메뉴 중에서 도형을 채워라, 뭐로? 그림으로 채워라. 근데 그 그림이 어디 있다? 원래는 내 문서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이 안에 있다 그랬는데, 피아노 그림 이거였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 D 드라이브. 거기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그림 2번 이거 맞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인지는 문제지에 써 있어요. 어차피 이 중에 하나야. 이 중에 하나. 그래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피아노 그림이 생겼는데, 이 그림이 아니죠. 뒤집어졌잖아.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던 건가요? 얘를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반대로. 얘를 뒤집을 때는요,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여기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 요거 보이세요? 노란 회전체, 분홍, 여기 뭐야, 녹색 회전체 말고 크기를 조절하는 걸 이렇게 뒤집으면 돌아가요. 이렇게 좌우로 뒤집을 수 있고 상하로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뒤집어줘도 돼요. 여기에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다.
잠깐만요. 불편시 이렇게 돼 있네. 돌리니까 은행잎도 돌아가요. 예, 은행잎이 돌아가는데 은행잎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우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우리가 도형 스타일에 가면 여기 화살표 보일 거예요. 도형 스타일에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를 눌러봤는데 여기 채우기잖아, 채우기. 근데 채우기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이 도형을 회전시켰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전된 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뭇잎은 그대로 있는데 피아노 건반이 돌아갔잖아요. 그때 요 도형 스타일에 있는 요 화살표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저 밑에 서식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채우기 쪽에 이건 뭘까? 이거 도형을 회전시키니까 그림도 회전됐잖아요. 그림은 냅둬라 이거야. 그게 요거예요. 요거 빼주면 보세요. 그림은 제대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본래는 이만큼 회전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피아노 그림은 그대로 두고 지금 나뭇잎 모양만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예. 그리고 나서 얘를 컨트롤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 눌러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키 눌러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이때 회전해 가서 좌우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좌우 대칭을 하면 그래서 작게 줄이면 되는데, 얘는 또 피아노 건반이 따라가야죠. 얘는 또 그림만 도형만 회전이 될지 그림은 그대로 있잖아요. 피아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또 채우기에 가서 함께 회전하라 그래야 되겠대. 함께 회전하라고. 얘가 또 속색이네. 회전했더니 피아노 건반이 난리도 아니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설명을 좀 볼게요. 22페이지 그림 보시면 아까 그 화면 디스플레이라는 그 순서도 그림을 나뭇잎처럼 만들었어요. 은행잎처럼 만들어 놓고 25쪽에 가면 여기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림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림을 찾아갖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다시 보겠지만서도 부드러운 가장자리 52포인트 이건 아직 안 했어요. 25쪽 3번은 아직 안 했어요. 어허? 이상하다. 우리 그림하고 다른 게 차이가 뭐예요? 우리 그림하고 다른 거 찾아보세요. 이거랑 우리 지금 교재 25쪽에 나와 있는 3번 그림하고 다른 거 26페이지 4번 그림하고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다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오른쪽 도형을 못 만들어요. 우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다면. 왜 그러냐면 얘는 조절점이 이 회전 조절점이 여기 있어요. 25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25쪽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 조절점이 녹색 조절점이 왼쪽 위에 있어요. 저는 회전을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처음 그림은 이 도형 효과에 가서 이 도형과 함께 회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형은 남아있는, 그림은 남아있고 도형만 회전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복사해서 돌리다 보니까 얘도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요 피아노 건반 위치가 똑같이 그려졌거든. 근데 이 18쪽 보시면 피아노 건반이 반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 다시 그려야 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아까 이 그림을 가지고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요만큼 회전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회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25쪽 그림 보시면 그렇잖아요. 25쪽 그림. 25쪽 1번 그림 보셔도 되고 3번 그림 보셔도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20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봤는데, 녹색 조절점이 지금 20페이지는 이렇게 회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편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웃기네. 이렇게 전편집을 하면 조절점이 위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는데, 이 책이 설명이 잘못해 놓은 거죠. 그렇죠?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편집에 가서 지금 여기 있는 조절점인가요? 여기 이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렇게 당기라고 써 있는 것 같고, 얘는 또 어떻게 당기라는 거야? 이렇게 당기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얘를 이렇게 빼내고 뭐 여기는 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모양을 나뭇잎이 아니라 뭐 이상한, 이거 해파리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까 저거 컨트롤 했을 때 컨트롤 눌러서 예. 여기 교재에서는 컨트롤 컨트롤 C를 눌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요. 26페이지 맨 뒤에 4번이면 구역이 완료되면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는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똑같이 이동하라는 뜻이고요. 컨트롤 드래그는 일로 드래그하든 절로 드래그하든 복사하라는 뜻이니까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회전이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는 줄어들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맞아요. 모양은 맞는데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채울 때 그림으로 채우는데, 그림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얘도 도형을 채울 때 어떻게 된다 보세요. 그림을 채울 때 얘는 이게 맞아요? 얘는 이게 맞네? 얘는 이 그림 맞아요? 아니죠.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천상 삽입에 가서 도형을 가지고 그릴 때 그냥 여기 직사각형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요렇게 회전시켜 놓고 전편집에 들어가서요. 전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점을 하나 더 당기세요. 이렇게 점을 당기면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도 점을 만들어서 요렇게 당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요렇게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넓게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요. 안 되면 이렇게 좀 납작공이 되더라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대략 모양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채우기에 가서 그림을 피아노로 채울 거고, 그렇죠. 그럼 모양이 맞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렇죠. 그럼 얘를 컨트롤 Shift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좌우 대칭을 하면 피아노 건반 위치도 똑같잖아요. 크기만 작은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피아노 건반 위치가 맞지 않아요? 서로 마주 보는 거잖아요. 방향 회전이 방금 하신 게 어디 들어가셨나요? 방향 회전이 이거야? 서식에서. 이거 회전 좌우 대칭. 서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을 하나 만들고 나면은 얘를 복제를 하나 해요. 그리고 얘를 거울 보듯이 서로 뒤집어요. 거울 보듯이 하나 뒤집어요. 그래 크기만 줄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책에 불편하게 설명을 해놨어. 예. 지금 20페이지 그림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출판사 책을 가지고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경험이 많으면 뭐라도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뾰족한 거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회전시켰어요.
이게 20페이지 3번 그림이에요. 녹색 점을 이용해서 회전시켜 가지고 요렇게 조절점이 왼쪽에 나오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식에 가서 전편집 눌러 가지고 전편집 눌러서 그게 21페이지 4번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5번 그림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요렇게 당겼어요. 이렇게 당겼어요. 그리고 나서 조절점을 요렇게 이제 조절을 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고 조절되는 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22페이지 6번에서 갑자기 7번으로 바뀐 거예요. 7번을 바꾸려면 얘를 꼬랑지를 당겨가지고 얘를 손잡이로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얘는 늘려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얘가 하관이 요렇게 올록 나와있는 얘는 또 뭐야? 이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돌려놔줘야 모양새가 비슷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22페이지 7번 그림이 이렇게 나온 셈이에요. 그런데 페이지 넘겨서 25쪽에 가보시면은 왜 조절점이 위로 가 있냐고. 25쪽 1번 그림 보시면 이 녹색 조절점이 위로 가 있잖아요. 분명히 책에서는 왼쪽으로 돌려놓고 나서 왜 이따구로 해놨냐고. 이거 책이 잘못이지. 이 책대로 연습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그리셔도 좋으니까는 그냥 대략 하세요. 대략. 네, 대략.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인데 앞부분에 18페이지에 1번 세부 조건에 보시면 어떤 도형을 그려서 전편집을 하던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마음이고, 내 문서에 있는 이 피아노 그림을 그려 넣는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 효과에 가면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가서 몇 포인트? 5포인트짜리 건질래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책에 써 있잖아요. 5포인트 가장자리 하라고. 맞습니까? 18페이지 제가 본문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험 문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 1번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한번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도형을 삽입하여 전편집을 하래요. 그림은 그림 2번 가서 채우래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하래요.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도형 효과가 어디 있냐면은 요 그리기 도구 서식형 도형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써 있고요. 5포인트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클릭만 해주면 돼요. 답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똑바로 가면서 복사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복사하셔야 되고, 얘를 거울 쳐다보시 좌우 대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 왼쪽에 있는 큰 피아노 끝자리하고 오른쪽 피아노 끝자리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이 도형. 피아노가 지금 이게 오른쪽에서 지금 치고 있는 1번이 이 기본 그 도형이에요. 얘를 복사해서 왼쪽에 붙인 거예요. 왼쪽을 먼저 그려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늘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왼쪽을 만들어야 돼요. 피아노 그림을 보셔야 돼. 경험적으로. 그럼 이렇게 생긴 도형이 어디 있을까? L자처럼 생긴 도형이 찾아봐야지 뭐.
자, 그래서 얘를 먼저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이 위치가 이만큼 돼 있죠. 얘가 지금 이만큼 밑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다가 글맵시 쓸 거란 말이에요. 글맵시. 이 책에서 말하는 워드 아트. 삽입 워드 아트. 워드 아트. 아무거나 뭐 색깔 신경 쓰지 말고 처음 거 여기다 쓰시면 돼요.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디프레시브 그 다음에 워드 아트니까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셔야 돼요. 아까 도형은 도형 스타일에 가시는 거고, 워드 아트니까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서 글자를 검정색으로 칠하면 돼요. 검정색으로. 그리고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셔서 텍스트 효과 가시면 변환이라고 있어요. 변환에 가서 어떤 거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갈매기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이 어디 있나요? 찾아봐야지. 여기 있네.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휘기에 보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있네.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얘도 뭐 지시사항이 있죠. 왼쪽에 보면은 워드 아트 삽입인데 어떤 모양인지는 작년까지는 공개를 안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글꼴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래. 반사 터치 이런 거 하래. 우리 책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뭐부터 하래요? 글꼴은 홈에만 있어요. 참고로 아래 한글은요 아셔야 될 게, 글꼴이 뭐 이렇게 더딜까나. 자, 보세요. 메뉴판이 바뀌어도 글꼴 크기와 글꼴의 형태가 있는 이 메뉴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글 2010에 가면 이 메뉴판이 바뀔지라도 기본 메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홈이란 메뉴에 가야 글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안 나와요. 꼭 홈에 오셔야 돼. 그럼 여기 와서 도둠 굵게 그림자는 빼야지 뭐. 그림자란 말은 없었으니까. 아까 제가 워드 아트에 가서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처음에 있는 거로 선택을 했잖아요. 처음에 있는 걸 선택했는데, 얘를 선택하고 나서 글자는 깜장으로 칠하면 되는데, 그림자 같은 게 뒤에 이렇게 얼룩져 있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그림자를 하라는 말이 없거든. 지워줘야 되고, 자세히 보시면 얘는 선색도 들어있어요. 선색도 들어있거든. 선색은 아예 검정으로 칠해버리면 다 돼요. 검정으로. 그러니까는 채워지는 글자 색깔도 검정, 선색도 검정. 어디 검정이라고 써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보시면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깜장 아니면 하얀색이거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검정 아니면 흰색이잖아요. 얘는 검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검정 처리하면 가장 편해요. 텍스트 윤곽선이요? 네? 텍스트 윤곽선. 홈에 가시면 아까 여기 보면 그 텍스트 그림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오로지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굵게는 해야 되고, 도둠 하라고 했으니까 도둠 하면 되고, 글꼴의 크기는 안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여기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도둠 굵게 이거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반사 터치.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접 반사의 터치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문제지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반사에 가면 근접 반사 터치인지 2분의 1 반사 터치인지 아니면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인지 9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근접 반사 터치거든요. 얘를 눌러주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워드 아트니까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서 아까 글자 색깔인지 어떤 색인지 여기 가셔서 그림자도 아니고 네온도 아니고 아까 변화는 아까 했으니까 하고 반사에 가보니까 근접 반사 터치라는 기능이 거기 있더라 이거야. 쉬운 문제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근접 반사 터치를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ITQ 한글에 비해서 파워포인트 시험이 아까 쉽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시사항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면 답이 나와. 그걸 클릭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답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반사의 근접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요거 텍스트 효과를 눌러야만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찾아가라. 이건 내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때 분홍색을 좀 당기면 뾰족하게 돼요. 분홍색을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분홍색을 좀 당기면 높이가 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3번 할 사람이에요. 3번 삽입 그림 삽입에 가서 두 번째 그림. 그러면 아까 그림이 D 드라이브의 ITQ의 픽처 폴더에 열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어떤 그림 가져오라고요? 그림 1번. 잘못 써 있는데? 로고 1이겠지, 로고 1. 아, 이 책 왜 그래. 로고 1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림 1이 아니라 로고 1이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본부에 시험장에 가면 다 감독관이 얘기해 줄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얘를 크기를 줄이기 전에 투명 처리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로고 1을 가져오는데 로고 1이 어디 있을까? 여기 밑에 있네. 여기 보시다시피 배경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회색 병이 깔려 있잖아요. 이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래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색 그림 도구에 가서 아까 이 그림 도구하고 그리기 도구하고 이거랑 얘는 그림 도구고 이건 도형이니까 그리기 도구고 그림 도구 따로 있고 이 그림 도구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럼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투명한 색 설정. 그림 도구 서식에 가면 색깔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그럼 이렇게 앞에 뾰족한 화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걔를 이 회색 부분에다 클릭해주면 그 회색 부분이 투명이 돼요. 포토샵에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이걸 가져온 거야. 그리고 나선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납작하게 좀 이렇게 줄여주시면 오케이 된 거예요. 마우스로 마우스로 움직이기 힘드시면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셔도 돼요. 이게 1번 슬라이드예요. 얘가 몇 점? 40점. 이게 40점 밖에 안 주네. 뭐 3개 했으니까 3개. 교재 33쪽에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에 그 키보드 건반이 그려져 있죠. 자, 피아노 건반을 한번 볼게요. 이거잖아요. 이거 키보드 건반. 그러면 지금 생김새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세요. 그림 1번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죠? 아래 그림하고 그림 1번하고 이거 피아노 그림하고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랑 같아 보이잖아.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는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그려 볼게요. 어떻게 그리는가 보면, 아니 우리 책에 있는 걸 보시면 된다고. 책 이거에 뭐 제가 틀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피아노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피아노 그림이, 저 키보드 그림이. 그럼 이 키보드 그림은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이 교재 23쪽에 나와 있는 가로 키보드하고 세로 키보드가 있는데 어느 거예요? 아래 거잖아. 가로잖아. 가로가 지금 L자도 아니고 L자 반대처럼 생기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야. 저거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판에다 제가 그려보면은 그림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돼 있잖아. 요런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지. 어떤 도형을 가지고 그리면 여러 모양새가 만들어질 건가 한번 고민해 보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머릿속에 탁 뭐가 떠오르는 거나 이런 건 아닌데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여기다가 저 밑에다가 6번 밑에다가 새 슬라이드를 빈 화면을 한번 좀 만들어 볼 거예요. 7번 8번 만들 건데 얘는 이따가 삭제할 거니까 2번부터는 우리 제대로 연습하는 거고, 7번에다가 삽입에 가면 도형 중에 직사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전편집에 가면 예를 들면은 여기는 전편집을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이런 모양새 나와요? 이런 모양새 나오냐고. 다시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전편집에 가서 왼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당겨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약간 이렇게 꺾어서 내리고, 오른쪽 위에 모서리 있는 데는 검은 점을 찍으면 날개가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날개 중에 왼쪽 위에 있는 날개를 잡아 당기면, 많이 당기면 이렇게도 나와요. 적당히 이만큼 당기면 요런 모양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거지. 대략 얘가 이건지 저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도형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이 키보드 그림을 채우면 이렇게 생겼잖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서 말하는 대로 부드러운 가장자리 10포인트로 만들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하나 복제하세요. 복제해 놓고 회전을 어떻게 회전할까? 좌우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할까?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딱 되네. 뭐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모양새 똑같이 만들어졌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깔면 되겠네. 뭐 대신에 얘는 좀 크고, 이렇게 크고, 얘는 좀 작고, 이런 모양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림이 바뀌었는데? 아, 얘를 또 이렇게 상하 뒤집어야 되겠네.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네. 맞네 이거. 그러니까 뭐 이래 돌려보고 저래 돌려보고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그럼 1번은 또 아래 그림은 또 뭐예요? 아래 그림은 이렇게 뭐야? 약간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아래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니 뭐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건 삼각형 그리면 되겠다. 삼각형.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삼각형 여기 있네. 여기 이거를 가지고 조절점에 가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 얘는 또 오른쪽에 있는 점은 또 이만큼 당겨주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얘는 좀 낮고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피아노 그림으로 채우면 이렇게 들어갔네. 그러네. 그럼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얘는 크기를 좀 줄이고 회전해 가서 좌우 대칭하면 이렇게 말아 보겠네. 대신에 뭐는 현재 안 들어갔어요? 이거 부드러운 가장자리 얼마 하라고 돼 있잖아. 5포인트. 이렇게 두 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당겨 가지고 길게 이렇게 좀 확대시켜 가지고 두 개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뭐. 우리 1번 문제가 지랄맞게 나오는 바람에 괜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34페이지에 저런 도형은 과연 어떻게 그릴까 이거야. 도형이. 그러니까 아래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키보드가 물방울처럼 생겼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그릴 것이면 35번에 커피콩 그림 있잖아. 커피콩 6번 그림. 얘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라는 거지.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문제지에 삼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써있으면 좋은데 그걸 안 해놨거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 내가 알아서. 그게 좀 어렵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가지고 이 도형 연습을 또 한번 해볼 거니까 36쪽으로 갈게요. 이게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을 그리는데 전체 구성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줄이. 여기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근데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죠? 36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지금 하세요 라고 돼 있죠.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안 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포함이 안 되는 애인데,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지에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애인데 우리 책은 순서에 맞게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A4 용지로 맞추고 그 다음에 마스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시는 게 수월해요. 이 책에서는 이 책 순서대로 연습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세 번째 2번 슬라이드부터 도형이 들어가 있고, 도형이 두 가지예요. 여기 짙은 색과 옅은 색 도형이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글자 색깔은 뭐라고요? 얘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 굴림 40포인트 파랑. 굴림 40포인트 파랑이라고 써 있는데 뭐가? 2번 슬라이드 얘하고 3번 슬라이드 얘하고 4번 슬라이드 얘하고 5번 슬라이드 얘하고 6번 슬라이드 얘가 다 뭐라고? 굴림 40포인트 파랑이라고.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2번 슬라이드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목차 쓰세요. 36쪽에 보시면 목차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에 가서는 제목을 뭐라고 쓴다? 우울증이란 요거 앞에 화면 보세요. 요 목차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고 요게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고 요게 네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에요. 요건 다섯 번째, 요건 여섯 번째. 이걸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는 우울증 원인 및 증상 이렇게 들어가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우울증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페이지에 가면 있는데,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찍고 미리 쓰시면 돼. 그럼 10점 줘. 10점 준다고. 그럼 보세요. 이거 40점이라 그랬잖아. 첫 장 40점이죠? 두 번째에서부터 10점씩은 썼잖아. 글자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할 거거든요. 그럼 마스터가 몇 점이라고요? 마스터 60이에요. 60. 40 했고요. 5개 슬라이드 10점씩 했으니까 50점은 받았고요. 60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150점이네 벌써. 요거까지는 150점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그리면, 요거 마저 그리면 점수 더 주고 50점 더 주고, 그럼 200점 딱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자격증 따는 거야. 수월하다니까요. ITK 한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페이지가 200점짜리예요. 그걸 다 해야만 200점을 주는 건데, 파워포인트는 설렁설렁 딱 몇 개만 해도 200점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세 번째부터는 점수를 늘리는 거지. 등급을 높이는 거지. 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목차가 들어가는 글자하고 여기 도형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짙은 색, 옅은 색. 우리 책에는 어떤 도형이 들어가 있어요? 도형이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책에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책에는 도형이, 자, 여기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꺾인 도형이 요렇게 가고, 요것도 꺾였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삑사리.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면은 도형이 이렇게 이 안에 육각형이야, 팔각형이야 이게? 하나, 육각형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각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네. 이 안에 육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 빨간 안에 옅은 색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41페이지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도형이 왼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이 이렇게 깎였잖아요. 깎인 도형하고 화살표 같은 도형, 오각형처럼 생긴 게 두 개가 겹쳤잖아요. 근데 얘만 겹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똑같이 겹쳐 있잖아요. 글자 내용만 다르지 색깔은 다 똑같잖아요. 글꼴도. 이거를 통일해서 하는 거지, 한꺼번에. 여기 목차에 글꼴 크기와 색깔,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을 채우는 거를 2, 3, 4, 5, 6 5개 슬라이드를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맞추고 얘도 또 맞추고 얘도 또 맞추려면 5번에 걸쳐서 맞춰야 되잖아. 한꺼번에 맞추라고. 그게 마스터예요. 한번 할게요. 보기. 자, 보기란 메뉴에 오셔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하나 바뀔 거예요. 메뉴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때 아까는 홈에서부터 보기 메뉴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을 끝내고 나면 이제 슬라이드 보기,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셔야 돼요. 다시 얘를 고치려면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오셔갖고 고쳐야 되고, 뭔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서 막 글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따가 분명히 한 5분 글자 여기다 입력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리 글자 쓰세요 라고 한 거예요. 미리 글자를 안 쓰면은요 대부분 여기다 쓰시더라고. 여기다가 목차 여기다 쓰시더라고. 큰일나. 자, 여기 마스터를 보시면은 큰 마스터가 있고 작은 마스터가 있어요. 마스터 중에 그림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들이 쭉 있잖아요. 큰 거를 우리는 페어런트 마스터, 부모 마스터라고 하고, 이 작은 마스터들은 아까 처음에 있는 건 큰 애, 제목 스타일, 제목. 둘째. 아까 요런 것도 있었잖아요. 요런 모양도 있었잖아요. 각각 꾸밀 때 쓰는 건데 무조건 부모 마스터를 건든다. 부모를 고치고 나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 승계해요. 그렇잖아요. 부모 유전자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선택을 하고, 이 제목 보이세요? 제목. 얘를 끌어다가 왼쪽 벽에다 붙이세요. 왼쪽 벽에 붙이셨어요? 늘리세요. 얘를 주책 맞게 이렇게 늘리면 안 돼요. 그럼 아래쪽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얘를 그대로 왼쪽 벽에다 붙일 거예요. 얘를 오른쪽에다 붙여요. 늘려. 그리고 글자 색깔을 아까 뭐라 그랬죠? 문제지? 아까 문제지 이렇게 써있네. 여기에 글림 40포인트 파랑 뭐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우리 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 40포인트 빨강이네. 그러면 홈에서만 한다 그랬죠? 글꼴은 홈. 여기 가서 뭘 한다? 도둠 40포인트 빨강. 도둠 40포인트 빨강 하고 마스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가 보세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보세요. 어떻게 현상이 발생하나.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마스터를 쓰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안 바꾸면 항상 가가지고 또 제목 클릭해보세요. 제목 도형이 어디로 갔나? 저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글자 위치하고 글자 크기하고 색상하고 글꼴을 우리가 고친 거잖아요. 그렇죠? 도형을 그려 넣어야 돼. 아직 안 넣은 거예요. 보기 마스터.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럼 부모 마스터를 꼭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 마스터를 선택하면 안 되고 부모 마스터. 여기 가서 그대로 두시고, 얘는 그대로 두시고 도형을 한번 그릴 건데요. 삽입 도형에 가시면 어떤 도형인가 한번 보세요. 왼쪽 위가 각이 졌어. 왼쪽 위가 각이 졌어. 이거는 모서리가 둥근 거고요. 이건 뭘까? 이거는 모서리가 잘렸다고 나오는데 사각형 중에 5번째. 요렇게 그려보세요. 대략 크게 그리지 말고 대략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럼 얘를 좌우를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어디 가서 서식에 가서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좌우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당기면 뒤집어서 가요. 그래갖고 이제 얘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얘를 크게 늘리세요.
그럼 이런 도형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글자는 지워줘도 가려줘도 상관없어요. 가려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면 기본 도형에 보면 육각형이 있을게요. 육각형을 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그리면 안 되겠다. 육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한다? 회전시킬 거예요. 얼마만큼? 왼쪽으로 회전하든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예요. 얘가 기본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그림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회전해야지. 회전해야 될 때 그냥 회전하면 자유회전이 되니까 안 돼요. 그냥 회전하면 자유회전이니까 안 되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돌리면 15도 각도씩 돌아가는 가요. 15도 각도씩 돌아가고 여기 회전해서 돌려도 되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늘리면 되는데 색깔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죠? 이 시험에는 흑백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빨강인지 노랑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색깔을 얘를 노랑으로 칠하던 빨강으로 칠하던 상관없어요. 근데 보세요. 얘가 빨강이면 아까 글자도 빨강색 아니었어요? 글자도 빨간색 아니었냐고. 맞잖아요. 그럼 빨간색 바탕에 빨간색 그림 들어가면 못 알아보잖아요. 여기 있는 색깔은 컬러로 나오지 않고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색깔은 마음대로 고르셔도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글자가 빨간색이니까 앞에 있는 도형은 빨간색이 잘 보이는 색깔로 여러분이 고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도형하고 앞에 있는 도형하고 색깔이 동일해도 상관없어요. 감점 처리 안됩니다. 이 도형 둘 다 빨간색으로 칠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내가 헷갈려서 그런 거지. 내가. 그럼 이렇게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붙이셨으면 이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조금 위에가 떴다. 저 위에가 좀 떴죠. 그렇죠. 뜬 거야. 뭐 이따 또 마스터에 들어가 좀 더 올리면 되겠지. 글자가 앞으로 와 있죠. 글자가 앞으로 와 있죠. 예. 여기까지 해보시는데 주책이다. 아까 마스터를 건들 때 무슨 마스터를 건드렸어요? 부모 마스터를 건드렸잖아요. 부모 마스터를 건들면 모든 자녀가 다 승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도 승계가 됐잖아. 이게 첫째인데 둘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째는 승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명령을 걸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어있는 데 가서 얘는 선택이 안 되니까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서 요 배경을 숨길 거예요. 그러면 숨어요. 그런데 모두 저기 누르면 큰일 납니다. 2번서부터 다 숨겨져요. 얘만 숨으면 되죠. 첫째만 안 나타나면 되잖아요. 첫째는 부모로 받은 유전자를 지운 거야. 둘째서부터 여섯째까지는 그대로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고 승계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서 책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은요. 문제집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뭐뭐를 하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하단에 로고가 하나 있었네. 로고. 그러니까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면은 부모 마스터에 가서
지금 왼쪽에 보면 날짜가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날짜가 보이는 영역에다가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또 집어넣고 투명하게 처리하래요. 회색 부분을. 아까랑 똑같아요. 삽입, 그림, 아까 이거 얘를 색깔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회색에서 찍으면 투명이 됐지 않습니까? 얘를 줄여가지고 바짝 줄여가지고 왼쪽 밑에 날짜가 나오는 영역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드래그하면. 그리고 얘도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첫째는 어차피 부모로 같은 유전자가 3가지, 도형 2개하고 글자하고 아까 ABC 주식회사 로고 있던 것 3가지를 다 삭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배경서식에서 뺐지 않습니까? 뺐잖아요. 그렇죠. 둘째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전자를 승계했잖아. 승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몇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2번부터 6번까지 5개 슬라이드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빼먹었다. 아직 우리 번호 안 했죠? 번호는 뭐 다시 하면 되고. 여기까지 하는데 몇 점을 준다? 40점, 60점 준다 이거지. 60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 더 남았어요. 슬라이드 번호 넣어주는 건 아직 안 했으니까 그것만 넣어주면 일단 해결이 될 거라.